태백산 산도라지 좋은 거 아시죠? 황사, 먼지, 스트레스, 호흡기, 면역력 강화에 이게 최고랍니다. 강원도 청정지역 해발 500m에서 재배한 겁니다. 찐한 도라지 80% 사용했고요. 이봉규 TV 구독자님들께 특별 할인입니다. 전화하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자, 우리 애국투사 환경부단장님 모셨는데요. 김건희 특검으로 이놈들이 아주 그냥 이 가짜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물고 늘어지네요. 집요하게. 근데 사실 박사님 이게 김건희 여사님 이 특검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적 배경이 총선을 앞두고 기획된 것이 너무도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재명 당에서의 전술이라 할까 전략이라 할까 이제 쓸 카드가 없으니까 총선 앞두고 어떻게 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 사법 리스크를 들춰내서 뭔가 그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좀 반전의 꾀를 부리려고 하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 언론에서도요 자꾸 이 쌍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거 이제 다뤄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우리 유튜버들은 이거 왜냐면 조중동도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 그 쫓아낼 때 이놈들이 그 조중동이 그냥 가짜 뉴스들을 그럼요. 검증 안 된 뉴스들을 막 내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연상되니까 불안해요. 맞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조선일보 먼저 TV조선이 먼저 받았다가 JTBC한테 태블릿 PC권 주고 다시 돌려받아서 막 그때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우리 유튜브들은 그럼 왜 쌍특검, 뭐 김건희 특검 얘기를 왜 하냐. 이거는 완전 우리는 방어적 차원이에요. 왜냐면 지금 언론이 그렇게 하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요. 일방적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보수 쪽에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이봉규 박사님 방송이라든가 등등의 메이저급 유튜버라도 대응을 안 해주면 정말 중도에 있는 진짜 골수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계신 분들 외에는 이 세뇌당하기 딱 쉽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는 사실 이 특검 김건희 특검이니 뭐 50억 특검이니 이런 그 방송 자체를 사실 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100일 남았거든요. 그런데 어찌저찌 되었든 지금 다수당이고 아직도 언론이라는 것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 나오지만 한동훈 비대위에서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도 해요. 무대응도 대응이다. 이거 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벌써부터 밑밥을 깔아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쌍특검 이거 국회를 통과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에 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뭔 말을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을 기자들을 통해서 압박을 넣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정답이 없는 물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트집을 잡히는 거고요. 만약에 받는다 그래도 안 되는 거고요. 총선 끝난 다음에 받는다라고 해도 이거는 문제의 논란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는 것을 질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재명 합법을 써야 됩니다. 이재명 합법. 어떤 식으로? 동문서답. 예, 이재명이 대장동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아니 이때는 써야 돼요. 그래요? 왜냐면 이재명이가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연명했던 게 뭐냐면 대장동 물어보면 민생 얘기예요. 대장동 질문하는데 민생은 잘 돼가요? 뚱딴이 같은 얘기. 왜냐? 이재명은 진짜 본질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밉상이라고 야단치지만 이 김건희 여사님 관련한 특검은요 실체가 없어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지금 사실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경 소환조차 안 되신 분이에요. 김건희 여사님은. 기소는 둘째치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되짚어가지고 다시 특검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역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국민들. 그래?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할 때야? 그럼 김정수 그 현금 5만 원 따발 가지고 무슨 돈으로 옷 그렇게 비싼 거 사 입었어? 관봉. 예. 관봉 뜯지도 않은 돈이요. 그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 추천 물어보면 답변 안 하잖아요. 쟤네들이 이재명 합법 쓰잖아요. 그거 물어보면 딴 얘기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대응도 대응이다. 그래서 한동훈 우리 그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그 생각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악법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악법을 거론하면 응대를 하지 말아주셔야죠. 안 하는 게 답이에요. 박사님 생각해보세요. 쟤네들은요 가둬놓고 물어보는 거야. 정답 없는 걸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하자거리가 있다고. 지들이 말을 만들어내기가 쉬운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도 거부권 행사하면 이해충돌이랍니다. 예? 부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미치겠네. 죄도 없는 거. 예, 저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나는 예? 그리고 지금 놈들이에요. 네,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장관님이 악법이라고 그랬지 뒤에 뉘앙스를 남긴 게 없어요. 근데 언론이나 이재명 당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뭐라 그러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다르네 윤석열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총선 지나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또 비틀어요. 그러면서 이왕 해야 된다는 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안다면 왜 총선 후야 지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의적 해석하는 거죠. 아전인수로. 그래서 저는 이 특검 얘기 나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응대를 하지 말아야 그것이 실지 정답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8일 날이거든요. 28일 날 얘네들이 본회의 상정을 해요. 그러면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에 또 출석 인원 과반수면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거부권을 하겠죠. 대통령도. 대통령님이 거부권을 해드려요. 그냥 순순히 하시면 안 되고요. 뭐 24시간, 뭐 72시간 안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 특검안이 도착하자마자 발로 내질러야 됩니다. 그냥 착벌해야 됩니다. 꼭 고민하는 척도 하면 안 됩니다. 여지없이 그냥 휴직과 버리듯이 버리셔야지. 대통령님이 그거 가지고 이틀 동안 장로하고 3일 다 채우고 이런 것도 필요 없다. 네, 오자마자 바로. 예, 오자마자 그냥 발로 차버려야 된다. 예. 그거는 휴지도 아니에요. 그건 종이조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특검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흔들고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면서 어떠한 그 총선 분위기를 어떻게 다시 반전하려고 하는 기획된 음모다라는 것은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님이 그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폭주 막겠다라는 얘기를. 막을 수 있겠죠? 특검. 저는 한동훈 비대위는. 네, 저는 비대위에 거기에 말리지 않고요. 네. 그동안 우리 국민의 힘이 너무 유약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마다 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은 사실상 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고 국민의힘에 뭐 이해관계도 없고 진 빚도 없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에 등극할 때에도 바로 그런 말씀했어요. 당원들이 원치 않으면 수락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소신 있게 악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국민의힘도 비대위원장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번 그 특검은 분명히 대국민 악법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이 되고,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주저없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이 무슨 이해충돌 이런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국민들의 여망이고, 이러한 것들이 판례가 남으면은요, 이거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쓸 수 있잖아요. 박사님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 뭐 궁하면 끌어다가 다수당이, 우리가 총선 끝나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런 모습은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들이 약점 있는 것을 갖다가 다수당의 횡포로 그냥 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특검 아무 때나 해버리고,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조건도요, 실시간 방송으로 다 공개한다고 그러고요. 심지어 선택지도 없어요, 박사님. 야권에서 정의당이 실질적으로 뭐 그 이재명 당의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잖아요. 그런 정당하고 합의해가지고 특검을 갖다가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법이나 전원법보다 뻔한 그 밥의 그 나물인데 대통령한테 그런 선택지 주고 뽑으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거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거부권은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 언론도 우리가 대응은 하지만 특검이라는 거, 이 쌍특검이라는 이 워딩, 이거 언론에 이제 그만 보도해야 됩니다. 이거 엄밀히 따지면요, 이 선관위에서 왜 과거에 우리가 쓰는 얘기 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현수막도 못 걸게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는 그래놓고. 네. 정당한 얘기 그리고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수막 걸면은 저거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또 그렇게 통보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진짜 어떠한 그 우리의 의지 표명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이 쌍특검 얘기도요 이제 100일 남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 등록 다 하고 있잖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개입하지 말고 선거 관리 들어가야 돼요. 쌍특검 하지 말라고.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총선 끝날 때까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는 뭐 공산당, 종북주의도 못 쓰겠잖아요. 네. 지난 선거 총선 때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정희가 저 종북도 그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쓰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얘기 그냥 지금 100일 남겨놓고 그냥 번질나게 쓰고 쌍특검이 뭡니까? 쌍특검이 쌍욕이 나옵니다 진짜. 예, 쌍특검이 뭐예요 박사님 이게. 예? 꺼리도 안 되는 거. 그리고 55클럽을 자꾸 우리 곽상도 그 전 의원을 빙자해서 55클럽 얘기하는데요. 55클럽도 박사님 그게 대장동을 그 빌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뭐 이재명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게. 대장동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데 55클럽이 마치 국민의힘에 무슨 핸디캡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이 특검 흔히 말하는 쌍특검 이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 가지고요 아예 그냥 총성용 그 단어로 사용조차 못하게 해야 정상입니다. 네. 그래야 선명한 선거가 되는 거 공명한 선거가 된다고 봅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의 이 국힘당의 대응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 쌍특검도 지금 그동안의 국힘당 대응은 이 말하자면 뭐 허나마나 끌려다녔어요. 허나마나 한 소리 하면서 끌려다녔는데 이 비대위원장으로 그런 자신이 없으면 비대위원장 안 맡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분명히 쌍특검 가지고 나오는 거 그전서부터 뭐 얘네들이 공표한 거고 그러면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이 국힘당을 끌어갈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 로드맵이 다 나왔을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측하는 게 뭐 대국민 호소도 대국민 호소지만 이 가짜 뉴스로 쌍특검을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덫을 씌우는 놈 언론사들 그렇죠. 이거 그냥 가만 안 두. 그 전에는 뭐 이러고 말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수검사,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특수부 출신에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 다음에 행동력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로 김건희 쌍특검을 이게 올가매는 그 언론들 여기에 바로바로 조치 때리고 아주 입 재갈을 물려서 법에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왜냐면 일반인도 가짜 뉴스 해서 하면 명예훼손인데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국격을 흔드는 일이고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니까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만 그동안 했잖아요. 이 국힘당이 김기현도 그렇고 누구 당대표 중진들도 말만 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말해서 법으로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 뭔가 대국민하고 직접 맨투맨으로 한다든지 한동훈 장관이 해서 국민들한테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막 그냥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그냥 제대로 받아치고 오히려 바로바로 공격치고 그다음에 조중동에서 헛소리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조선일보에 대응해줘야 돼요. 바로바로 그냥 대응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언론사 건드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대응하면은 자기들이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 부산 엑스포 같은 거 유치 못할 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제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바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심 안 되길 바랬죠. 왜?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번 조력 한 번 안 하고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홍보 한 번 안 했던 이재명 당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가 실패 보도 나온 다음에 모습 보십시오. 기다렸다는 그걸 공격의 대상으로 무능한 정권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이재명 당에서 지금 하는 여러 가지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특검을 빙자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다음 쟤네들의 시리즈가 뭐냐면요.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영방송 종편에 나와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방송이 말이죠. 한동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에요. 비대위원장의 이제 지명자였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형수라는 이유로 시동생이 형수라는 이유로 이거 거부하면 이런 방송을 종편에서 합니다. 그것도 채널 A, TV조선 같은 데서 그건 사실 방심의 차원이 아니라 그 제작국에서 그런 거는 엄중하게 그런 사람들은 페널티 줘야 되고요. 정정방송 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 패널이 하신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한 뭐 김건희 여사님을 형수라고 표현한 것은 예, 이런 공영방송 또는 이 공중파 방송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사용하기는 부적절합니다라고 해명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냥 넘어가요. 아니 여러분들 한동훈 우리 그 비대위원장님이 우리 여사님한테 형수라고 그러는 거 봤어요? 들었어요? 자기가 뭐로 어떤 거를 단정짓고 그리고 형수라고 사석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당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방송에서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시더라도 형수 편을 들어갖고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지들이 그저 이재명이 형수고 쌍욕하는 거 그거를 그런 이재명을 응원하면서 그런 이재명을 지도자로 떠받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뭐 진짜 버르장머리 없고 기본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만 전인교육 뭐 인성교육의 실패가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 많은 그 지금 이재명 당에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환멸을 느낄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그 4월 10일 총선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생활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오늘 이봉규 박사님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오로지 생활 경제만 보다가 보니까 정치권에서 곳간 다 빼먹는 거 우리가 누구한테 털렸는지 모르게 다 털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4월 10날 우리 유권자 모처럼 우리 국민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주권이 유권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유권자로서 정말 강력한 우리의 표심을 통해서 좀 버르장머리를 확실히 좀 고쳐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한동훈 장관 잘할 겁니다. 네. 가짜 뉴스 이제 박살 낼 겁니다. 바로바로 대응할 겁니다. 네, 그것도 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탁드려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황정구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